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긍정적인 생각이 삶을 바꾼다. 뭘 해도 되는 사람. 지은이는 질혜슨, 옮긴이는 황희창, 발행은 유노북스입니다. 유독 뭘 해도 되는 잘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요? 저자는 성공하려면 긍정적인 태도 없이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긍정적인 사고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기본이자 핵심 요소로서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연습과 훈련으로 습관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삶의 태도이며 우리가 지닌 수많은 가능성을 실제로 이룰 수 있게 하는 강력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실망, 좌절, 트라우마, 불행 등 부정적인 생각 습관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어떤 일에 실망하거나 좌절하는 이유는 우리가 충분히 긍정적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바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과정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상황에서 부정적인 생각에 지배당하지 말고 일말의 긍정적인 면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저자가 강조하는 태도입니다. 하지만 생각만으로는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이 책에서 저자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긍정적인 행동인데요.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긍정적인 태도만으로는 현실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내기 힘들다. 생각과 태도 뒤에는 반드시 행동이 따라야 한다. 긍정적인 사고가 우리 삶에서 오랫동안 오해를 받아온 이유도 이것과 관련이 있다. 생각만으로는 변화를 일으킬 수 없다.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당신의 생각이 곧 당신이다. 긍정적 사고를 하면 부정적 사고를 할 때보다 모든 일을 더 잘할 수 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긍정적 결과를 맛보게 될 것이다. 반면 부정적 사고는 차라리 없는 이만 못한 결과로 이끌 수 있다. 부정적 사고는 자신감을 잃게 한다. 우유부단하게 만든다. 패배하게 만든다. 주눅들게 한다. 나중에 후회할 만한 나쁜 운을 만든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더 잘하고 관리할 수 있다고 느끼게 된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주눅이 들고 무기력하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 스스로 무슨 말을 하느냐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래 지시대로 실험을 한번 해보라. 실험을 할 때 당신을 도와줄 상대가 필요하다. 실험 1. 상대방은 일어나서 주로 쓰는 팔을 바닥과 수평이 되게 어깨 높이로 뻗는다. 상대방에게 실패했을 때를 생각해 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시험을 잘못 보았을 때, 면접을 형편없이 보았을 때, 운동 경기에 나가 패했을 때 등 아무 것이나 좋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난 나약해, 다른 사람들처럼 똑똑하지 않아, 난 희망이 없어, 무기력하고 어떤 것도 잘하지 못해, 난 이것을 할 수 없어 같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라고 요청한다. 당신은 상대방의 팔을 끌어내린다. 상대방에게 계속 부정적인 것들을 생각하라고 요청한다. 상대방은 팔이 내려가지 않도록 버틴다. 실험 2.
상대방에게 주로 쓰는 팔을 바닥과 수평이 되게 어깨 높이까지 들어 올리라고 다시 한번 요청한다. 이번에는 시험에 합격했거나 직업을 구했거나 경기에서 이겼을 때처럼 어떤 일을 성취했거나 성공했거나 잘했을 때를 생각해 보라고 한다. 그러고 나서 상대방에게 난 최선을 다한다, 잘할 수 있다, 나는 훌륭하다, 난 강하다, 난 할 수 있다 같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고 요청한다. 당신은 상대방의 팔을 끌어내린다. 이때 상대방은 긍정적인 말들을 되낸다. 상대방은 팔이 내려가지 않도록 버틴다. 일반적으로 실험일에서 대상자의 팔을 쉽게 끌어내릴 수 있다. 부정적 성향이 그들을 주눅들게 하면서 강하게 저항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긍정적인 생각을 할 때, 즉 실험 위에서는 팔을 끌어내리려는 힘을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끌어내리는 힘에 좀 더 강하게 저항할 확률이 높다. 이 간단한 실험은 무엇을 증명하는가? 바로 생각의 힘이 육체보다 세다는 점이다. 부정적인 사고를 할 때는 몸의 힘이 약해지는 경향이 있다. 긍정적인 사고를 할 때 좀 더 강해지고 통제력을 갖게 된다. 당신은 당신의 생각이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이 당신이다. 그러나 부정적인 사고도 긍정적인 사고도 어느 생각이 더 현실적이고 언제나 옳다는 건 아니라는 점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두 사고방식 모두 현실적이고 옳을 수 있다. 그러나 한 사고방식을 더 현실적이게 만드는 것은 당신이 생각하고 믿기로 선택한 바로 그 생각이다. 셰익스피어가 말했듯 어떤 것이든 좋고 나쁜 건 없다. 다만 생각이 그렇게 만들 뿐이다. 생각은 자기 대화 또는 내면의 소리로 이해될 수 있다. 자기 대화는 24시간 뉴스가 나오는 화면의 밑에 흐르는 자막처럼 일종의 실황 중계다. 이 자기 대화는 생각의 방향을 정하고 믿음, 기대, 행동을 형성한다. 자기 대화는 현실을 창조하는 방법이다.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고 자신에게 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고 말하면 정말 해내지 못한다. 뇌는 말을 걸고 대화를 하면서 무슨 말이든 진짜 그런 것처럼 느끼게 한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람들은 특정 신념이나 사고방식을 그저 쉽게 받아들인다. 그런 사고방식이 도움이 되고 건설적이라면 좋다. 그러나 그런 사고방식이 부정적인 데다 도움도 안 되고 자기 패배적인 생각과 느낌을 만들어낸다면 좋을 것이 없다. 부정의 뇌를 긍정의 뇌로 바꾸는 법. 뇌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알면 생각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뇌의 핵심 요소는 뉴런이다. 뉴런은 정보를 처리하고 전송하는 세포다. 뉴런은 신경회로와 네트워크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새로운 일을 하거나 생각할 때 새로운 신경회로가 생성된다. 특정 방식으로 행동하거나 생각할 때마다 뇌는 똑같은 신경회로를 이용한다. 그럴 때마다 이 통로는 점점 더 강해진다. 숲풀이 길게 자란 들판을 걷는 것과 같다. 한 길로만 지나다닐수록 점점 더 길이 다져지고 그러면 그 길로 더 자주 다니게 된다. 이는 매우 유익하다. 왜냐하면 어떤 일을 충분히 자주 한다면 자동적으로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즉 생각할 필요가 없다. 걷기, 말하기, 먹기, 입 닦기, 운전하기, 문자 메시지 주고받기처럼
매일 하기 때문에 뇌와 몸에 익숙해져 생각할 필요가 없는 일들을 생각해 보라. 그러나 자동적으로 행동하고 생각하는 방식을 발전시키는 이 같은 신경회로의 생성 과정은 흡연, 과시, 과음, 부정적 사고방식 같은 별로 좋지 않은 일들도 습관으로 만든다. 사건을 부정적인 방식으로 해석하면 뇌 속에 강력한 부정적 신경회로가 만들어진다. 이런 신경회로가 형성되면 이것도 습관이 된다. 부정적 사고 습관은 좀 더 긍정적이고 유익한 사고방식을 위한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 그렇다고 전혀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좋은 소식이 있다.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을 바꾸면 긍정적 신경회로가 새로 형성된다는 점이다. 그러면 뇌에 있는 이 망상 활성화계는 긍정적 사건과 가능성을 더 잘 알아차리고 귀를 기울이게 된다. 이 새로운 긍정적 경로를 계속 사용하면 점점 더 강해지고 깊어진다. 결국엔 오래된 사고나 행동 방식을 바꾸게 될 것이다. 뇌를 재설계할 아니 새롭게 프로그램을 짜 버릴 것이다. 예를 들어 오른손 대신 왼손으로 글씨를 써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아마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오른손을 사용하는 신경회로가 잘 확립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정으로 왼손으로 글씨를 써야 한다면 뇌는 새로운 경로를 구축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 이는 하고 싶은 일 또는 생각하고 싶은 방식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분명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려면 노력이 필요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고 너무 늦은 때도 없다. 어떻게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까? 가능성을 배로 높이는 목표 설정법. 어떤 생각도 행동을 대신할 수는 없다. 어떤 방식으로 보려 선택을 한다 해도 긍정적 사고 하나만으로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 긍정적 사고는 우주에서 긍정적 사건을 끌어들이지 못한다. 그저 생각만 하고 그걸 끌어들이고 싶다고 바랄 수만은 없다. 어떤 일이든 하면서 실제로 긍정적 사고를 뒷받침해야만 한다. 즉, 긍정적인 일을 해야 한다. 성공한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좋아하는 일을 하거나 최고급 사양의 자동차를 사기 위해서는 행동을 해야 한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계획을 짜야 하고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고 원하는 것을 얻는 방향으로 일을 해야 한다. 모든 기회를 이용해야 하고 위험도 감수해야 하고 장애, 좌절, 실망감 등을 다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긍정적 사고가 긍정적 행동을 대신할 수는 없다. 긍정적 사고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 행동과 실천법을 북돋우고 장애를 극복하며 좌절을 관리한다. 긍정적 사고를 긍정적 행동과 결합한다면 좀 더 긍정적인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성공은 유행이 아니라 의지에 달려 있다. 카마리 아카 리리칼. 하고 싶고 얻고 싶은 것이 있으면, 즉 목표와 목적이 있으면 따라가야 할 긍정적인 길을 제공할 수 있다. 사실 목표를 향해 가기 위해서는 낙관주의와 긍정적 성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아울러 이들을 발전시켜야 한다. 만약 당신의 목표가 걱정거리나 문제를 걷어내는 것이라면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그 결과나 성과가 어떨지 상상해 보라. 당신이 뭘 하고 있는지 보이는가? 예를 들어 문제가 대학 공부를 그만두는 것이라면 대학을 떠난 결과는 세계 여행을 가기 위해 일하면서
돈을 저축하는 모습일지도 모른다. 또는 언니와 사이좋게 지내고 싶다는 것이 목표라면 두 사람의 관계가 좋아지도록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목표를 달성한 뒤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은 긍정적인 행동을 촉발하는 좋은 자극이 된다.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6단계 목표 설정법. 하고 싶은 일, 즉 얻고자 하는 일을 적어보라. 그것은 며칠 또는 몇 주 만에 성취하고자 하는 단기 목표일 수 있다. 아니면 몇 달 또는 몇 년 안에 이루고자 하는 장기 목표일 수도 있다. 살 빼기, 담배 끊기, 달리기, 등산하기 같이 건강과 관련된 것일 수 있다. 악기 연주하기, 언어 배우기처럼 어떤 것을 배우거나 실력을 향상시키는 일일 수도 있다. 이직하기, 프리랜서로 일하기, 사업하기, 자원봉사하기, 해외 취업하기, 다시 공부하기 같은 일일 수도 있다. 뉴욕, 쿠바, 아시아, 호주, 뉴질랜드를 여행하고 싶을지도 모른다. 집안을 깔끔하게 청소하기, 까다로운 사람을 다루기, 대학 교육과정 수료하기, 관계 정리하기 등 해결하고 싶은 문제일 수도 있다. 또는 책 쓰기, 밴드나 합창단에 들어가기, 경연대회에서 우승하기, 좀 더 자신감 느끼기, 새로운 친구 만들기, 창의적인 일 하기, 나만의 텃밭 가꾸기, 방안 꾸미기, 가족사진 정리하기일 수도 있다. 앞으로 2년 안에 소설 완성하기라거나 내년 4월에 마라톤에 참가하기 같이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좋다. 여행을 가고 싶다. 좀 더 행복해지고 싶다. 건강해지고 싶다. 언니와 친하게 지내고 싶다 같이 조금은 일반적인 목표도 당장은 나쁘지 않다. 선택권을 적는 단계에서 특별히 더 높은 목표를 성취하는 법을 확인할 수 있다. 1. 긍정적인 말로 목표를 말하라. 어떤 목표라도 성취할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긍정적 결과가 따라오는 긍정적 목표를 생각하는 것이 좋다. 해서는 안 되는, 할 수 없는, 안 될 것 같은, 또는 중단하는, 패배하는, 관두는 같은 단어들로 틀을 짠 목표들은 동기부여를 하지 못할 것이다. 예를 들어 정크푸드를 먹지 말아야 해 라고 생각하는 대신 건강해준 음식을 먹고 싶어 라고 생각하라. 내 직업과 이 회사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싫어 떠나고 싶어가 아니라 즐길 수 있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라. 이렇게 생각하면 박탈감이나 분노를 느끼는 대신 긍정적 에너지와 추진력이 생긴다. 긍정적인 단어로 틀이 짜인 목표는 무엇을 하지 마라가 아니라 무엇을 하라라고 말한다. 어떤 일을 피하라고 말하는 목표보다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목표가 성취할 가능성이 높다.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이유로 되돌아가라. 긍정적인 단어로 틀이 짜여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다시 적어라. 2. 선택권을 적어라. 이제 원하는 것을 얻거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선택권을 적어라. 아이디어가 하찮든 거창하든 일단 적어보라. 아이디어나 선택권을 머릿속에 계속 가지고 있으면 좀 더 확장된 사고로 들어가기가 어렵다. 내가 보유할 수 있는 정보는 한정적이고 그 한도를 넘으면 마음이 혼란해질 뿐이다.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적어 놓으면 뇌를 비울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게 할 수 있다. 아이디어는 현실적이거나 비현실적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 단계에서는 모든 종류의 가능성들을 단순히 상상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당신을 가로막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즉 돈이나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면 무엇을 하겠는지 스스로 질문해 보라. 또 지금 성취하고자 하는 것과 관련해서 과거에 잘 됐던 것과 잘 되지 않았던 것에 대해 생각해 보라. 예를 들어 지금으로부터 1년 후 정리해고를 딛고 일어서 성공하는 것이 장기 목표라면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모든 방법들을 상상해 보라. 아마 몇 가지 선택권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비슷한 일자리를 찾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갈 수 있다. 프리랜서로 일하거나 해외로 나가거나 직업을 바꿀 수도 있다. 만약 우쿨렐레 연주를 배우길 원한다면 4가지 선택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지역 강습을 찾아보거나 개인 교사를 고용하거나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거나 수업료를 내는 대신 당신이 가진 기술과 교환하기다. 선택권을 확인하는 과정은 일상적인 생각이나 행동 방식을 넘어 당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할 것이다. 긍정적 사고는 가능성과 아이디어를 열고 확장하기 때문에 몇몇 아이디어가 다른 아이디어를 자극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기억하라. 아이디어를 적어야 실제로 그것들을 알 수 있다. 머릿속에 아이디어를 처박아 두지 마라. 일단 아이디어와 선택권을 적었으면 스스로 몇 가지 질문을 던져라. 각 선택권에 도움이 될 만한 보유 기술, 힘, 자원은 무엇인가? 더 필요한 조사나 정보는 무엇인가? 누가 도움을 줄 수 있는가? 누가 조언과 아이디어를 줄 수 있는가? 어떤 자원이 필요한가? 언제 목표를 성취할 것으로 기대하는가?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는가? 목표에 따라 선택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이제 각 선택권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생각해보고 적어라. 특정 선택권 또는 아이디어를 생각할 때 당장 어떤 느낌이 드는지 확인하라. 긍정적이고 고무적이고 현실적이고 앞으로 성취할 것처럼 느껴지면 올바른 선택권이다. 이는 구체적인 목표가 될 것이다. 선택권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선택의 힘을 부여한다. 앞으로 어떤 방식이 가장 좋은 결과를 낼 것인지에 대한 결정만 하면 된다. 어떻게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까? 동기부여의 모든 것.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당신은 아마 저축하려고 돈을 따로 떼어놓지 못했을 것이다. 먼저 사고 싶은 것이 많았다. 아마 지난밤에 숙제를 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TV에서 재미있는 것을 했다. 그리고 오늘 분명 달리기를 하러 나가지 못할 것이다. 추우니까.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든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이든 좋은 의도임에도 불구하고 시작조차 못하거나 계속해서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 긍정적 행동을 하기에 앞서 다른 일을 하기를 또는 어떤 사람이 바꿔주기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성취하고 싶은 일,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좀 더 알아야 하고 확신이 있어야 하고 더 준비되거나 더 안전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혹시 하고 싶은 일을 앞에 두고 다음의 말을 자주 하지 않는가?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적절한 시기가 아니야.
너무 어렵겠는걸.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너무 어려. 늙었어. 너무 늦었어. 충분한 돈, 시간, 경험이 없어. 열정이 없어. 헌신할 자신이 없어. 두려워. 제대로 못할 것 같아. 사람들이 비웃을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해. 나도 마찬가지고. 난 부족한 사람이야. 내일, 다음 주, 내년부터 시작할 거야. 이런 변명들은 언뜻 보면 상당히 설득력 있는 듯 보인다. 그러나 그렇게 믿고 예전에 했던 행동이나 일들을 마치 자동 조정하듯 하면서 새로운 일을 시도하지 않고 편안한 곳에 머무르려 한다면 분명 좋은 기회를 놓칠 것이다. 아무것도 바꾸지 않으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하고 싶고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든 언제나 새로운 문제가 진로를 방해하거나 어떤 일에 전념하기 전 꼭 해야 할 일이 있을 수 있다. 모든 일이 그저 잘 풀리기를 기다리면서 빈둥빈둥 계획만 짤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일을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딱 5분만 긍정적 행동을 해보라.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어떤 계기가 필요하든 자신과 거래를 하라. 그 일을 5분 동안 할 거라고 자신에게 말하는 것이다. 이메일 한 통의 답장을 보내라. 동네를 한 바퀴 돌아라. 예를 들어 부엌 전체를 청소한다거나 휴가 계획을 일일이 짜려 하거나 모든 이메일에 다 답장을 보낸다거나 모든 사진을 다 정리하느라고 해야 할 일을 미루는 대신 자신에게 5분만 하겠다고 다짐하라. 어떤 다른 일이 생각나거나 변명거리를 찾을 시간을 주지 말고 즉시 시작하라. 자신의 능력이 의심되거나 실패할까 두려워하기 전에 하려던 그 일을 즉시 시작하라. 일단 시작하면 처음에 마음먹은 5분을 훌쩍 지나 계속하게 된다. 가장 간단한 작업조차 너무 어려워 보이더라도 당장 5분 동안 하겠다고 자신에게 말하라. 그걸 말도 안 되게 쉽게 만들어라. 실제로 성취하려는 일들을 시작하기 쉽게 만들어라. 5분 규칙의 마력. 5분 규칙은 한 가지 단순한 이유 때문에 모든 목표에 통한다. 즉, 실제 생활에 적용되는 물리학인 셈이다. 아이작 뉴턴이 발견했듯 정지한 물건은 정지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움직이는 물건은 계속 움직이려는 경향이 있다. 떨어지는 사과와 마찬가지로 이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된다. 기정사실화의 규칙대로 행동하면 물리적 행동을 만들어내고 이는 이 물리적 행동에 부합하는 사고, 즉 긍정적 사고를 유발한다. 일단 어떤 일을 시작하면 그 일을 계속하기는 더 쉬워진다. 행동을 취하면 거기서부터 일이 흘러간다. 단계별로 해야 할 일에 대한 계획을 짜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맨 먼저 무엇을 하고 그 다음으로 어떤 단계를 밟아야 하는지 알면 더 쉬워진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이 무엇일지 결정하라. 그 다음 그 일을 하라. 거기에 오롯이 관심을 기울여라. 이메일 한 통에 답장을 하고 전화를 한 통 걸어라. 용지에 기입하기 시작하라. 서랍 하나를 치워라. 이베이에 물건 하나만 올려라. 벽을 한 벽만 칠하라. 수강 신청을 하라. 첫 번째 문장을 적어라. 비행기를 예약하라.
만남을 주선하라. 인터넷 데이트 사이트에 가입하라. 운동화를 신고 문 밖으로 나가라. 일단 시작해야 좋은 일들도 일어날 수 있다. 이 논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사고방식을 바꾸고 긍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좀 더 쉬워질 것이다. 즉,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작은 행동으로도 종종 성취할 수 있다는 말이다. 다른 사람과 좀 복잡한 대화를 할 필요가 있는가? 첫 문장을 적은 다음 그걸 크게 읽고 나서 덜컥 시작해보라. 거기서부터 대화는 이어질 것이다. 제대로 대화가 되든 안 되든 적어도 대화를 시작하긴 했다. 미팅이나 파티에 가기가 좀 쑥스러운가? 내키지 않더라도 점 5분 동안 좀 더 활발하고 친근하게 행동해보라.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져 몸이 굳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당신이 정말 외향적이고 호기심 많고 친근한 사람인 것처럼 반응할 것이다. 긍정적 피드백이 순환하는 것이다. 즉, 이미 긍정적인 사람이 된 것처럼 행동하면 더 많은 생각과 행동을 하도록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행동을 해야겠다고 마음이 변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라. 일단 행동을 한 뒤에 생각이나 느낌이 어떻게 변하는지 느껴보라. 지금 이 순간 원하는 일을 시작하기 쉽도록 맨 먼저 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당신에겐 힘이 있다. 그 힘의 플러그를 꽂아라. 일을 더 쉽게 만들어라. 무슨 일을 하든 아무것도 안 하기보다는 1, 2분 정도 시간을 쓰면 시작할 수 있도록 쉽게 상황을 설정해 놓아라. 수영을 하러 가고 싶고 매일 아침 달리고 싶은데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가? 제대로 옷을 차려입기 전에 먼저 수영복이나 운동복을 입어라.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하고 궁금해하지 말고 한번 시도해 보라. 의지력을 높이는 법.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때 애초 하려 했던 일을 하게 하는 의지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성취하고자 하는 일을 시작했지만 원하는 것을 계속해서 하게 하고 얻게 하는 의지력이나 자제력이 없다고 걱정할지도 모르겠다. 예를 들어 건강해지고 싶다면 담배를 끊거나 술을 적게 마시거나 좀 더 좋은 음식을 먹거나 운동을 더 많이 할 것이다. 의도는 그렇지만 옛날 습관으로 되돌아간다. 소설을 쓰기 시작했지만 계속해 나갈 의지를 찾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진도를 좀 내보려고 마음을 먹어도 자리에 앉아 소셜미디어나 다른 유흥거리에 빠질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즉, 의지력을 키울 수 있다. 의지력은 어떤 일을 시작하거나 계속하기 위해 필요한 추진력을 제공한다. 앞으로 나아가도록 결단력을 제공한다. 의지력은 자제력과 함께 자기 수양을 통해 목표를 성취하고 계속해서 집중하게 하는 능력을 제공한다. 의지력은 최선을 다해 일하도록 돕는다. 최선의 것을 하도록 돕는데 왜 의지력을 내기가 그렇게 어려울까? 여러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한정된 의지력을 가지고 있고 이는 쉽게 고갈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매 순간 수많은 작은 결정을 해야 한다.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어디서 먹을지, 어디로 갈지, 어떻게 갈지, 언제 갔다 언제 올지, 누구에게 얘기할지, 누구에게 얘기하지 말아야 할지,
누구에게 이메일을 보내야 할지, 무엇을 봐야 할지, 무엇을 들어야 할지 같은 거 말이다. 개별적으로 보면 이런 대부분의 결정들은 상당히 간단하다. 그러나 어느 날엔가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도 한다. 의지력이 사실은 근육과 비슷하다고 주장하는 연구 결과가 있다. 즉, 너무 많이 사용하면 지칠 수 있다. 플로리다 주립대 로이 바우마이스터와 동료들은 결정과 선택을 하는 것, 주도적으로 하는 것, 충동을 누르는 것 등이 모두 같은 정신에너지의 우물에 의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사람들이 의지력을 유하는 작업을 해낸 직후 의지력과 관련된 다른 직업을 하는데 훨씬 힘겨워한다는 점을 발견했다. 바우마이스터와 동료들은 자제력과 의지력은 고갈될 수 있다는 같은 결론에 다다른다. 이는 육체적으로 지치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 정신적으로 지쳐 있을 때 자제력은 감소하고 유혹에 굴복하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 오후 내내 납세 신고서나 입사 지원서를 작성하는 데 보냈다면 달리기를 하러 가고픈 마음이 있더라도 뇌에 충분한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고 동기부여를 하기엔 너무 지쳐 있을 것이다. 결심은 사라지고 남은 저녁 시간 동안 TV 앞에서 초콜릿을 먹는 것에 굴복해 버리고 만다. 의지와 힘 모두를 잃어버린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더 많은 의지력을 얻을 수 있을까? 비록 의지력과 자제력이 한정되어 있긴 하지만 정신훈련으로 증가되고 강화될 수 있다. 근육 운동을 통해 힘을 기르는 것처럼 말이다. 너무 하기 싫고 게으름 피우고 싶은 작은 작업들을 해봄으로써 내적인 힘을 얻을 수 있고 꺼려하는 마음을 극복할 능력을 개발할 수 있다. 실제 마음을 훈련하면 정말 복종하게 만들 수 있다는 뜻이다. 미뤄왔던 일들에 대해 매일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해보라. 한 번에 한 번씩 한다. 2주 동안 아래 목록 중 한 가지를 매일 시도해보라. 매 식사 후에 바로 설거지를 한다. 매일 아침 반드시 잠자리를 정리한다. 매일 특정 시간에 마셨던 커피나 차를 끊어본다. 유혹이 될 만한 것을 지니고 다닌다. 하루 온종일일 필요는 없지만 정말 유혹을 당할 만큼 오랫동안 말이다. 지속적으로 안 되라고 말하면서 다른 유혹도 뿌리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될 것이다. 빌딩에서 낮은 층을 올라갈 때 승강기 대신 계단을 이용한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한 정거장 먼저 내려서 걸어간다. 또는 목적지에서 1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차를 주차하고 나머지는 걷는다. 매일 똑바로 앉는 데 집중한다. 말하는 방식을 바꾸어 본다. 안녕 대신 안녕하세요라고 말해보라. 할게 대신 할게요라고 말해보라. 끊임없이 본능에 반하려면 의지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얼마나 많이 말투를 고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소 말하는 습관을 얼마나 변화시키느냐가 중요하다. 한 번에 하나의 작은 작업에 집중하라. 어느 날이 됐든 원하지 않는 것을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마라. 예를 들어 설거지하기, 쓰레기 버리기, 설탕 빼고 차 마시기를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 뇌에 부담만 줄 뿐이다. 나는 결정을 줄이려고 노력한다. 결정할 다른 일들이 너무 많아서 먹고 입는 일에는 결정을 안 하려고 한다. 버락 오바마.
매일 하는 각각의 결정은 의지력 창고를 축낸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예를 따라가 보자. 즉, 수많은 결정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것이다. 자제력과 의지력이 낮아진다고 판단될 때를 대비해 계획을 세워라. 예를 들어 전략과 인내가 필요한 몇몇 미팅을 했고 시험 공부도 해야 했다면 그날 저녁 집에 갔을 때 휴가 계획에 대해 결정을 내리려 하지 마라. 정신력이 많이 소진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날에 하라. 이미 다 이룬 것처럼 행동하고 내키지 않지만 아주 작은 일이라도 해내면 상황을 좀 더 통제하는 느낌이 들고 자신에 대해서도 만족을 느낄 것이다. 이는 좀 더 긍정적인 사고로 이끌 수 있다. 예를 들어 나는 매일 승강기를 타는 대신 걸어서 계단을 올라갈 수 있어 라고 한다면 이는 나는 체육관에 가서 운동도 할 수 있어 라는 것을 의미한다. 더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7가지 방법. 1. 이익에 초점을 맞춰라. 성취하려는 일을 꼭 해야 하는 충분한 이유, 말하자면 이익을 상기시켜라. 2. 목표를 향해 일을 해 가면서 음악이나 팟캐스트를 들어라. 조용한 음악을 들으면서 재정 상황을 검토해 보라. 3. 다른 사람과 함께 일을 하라. 열정을 찾기 힘든 일은 특히 혼자 할 때 지겹다. 방에 페인트 칠을 해야 한다면 친구들을 불러서 하고 간단한 요리를 만들어 먹어라. 어떤 일이든 같이 협동해서 일을 하라. 4. 다른 환경에서 해보라. 노트북을 들고 집 마당이나 동네 카페나 공원에 가서 일을 하라. 5. 최선을 다해 하라. 피할 방법을 찾는 대신 지금 이 순간에 뛰어들어라. 예를 들어 청소, 정리, 꾸미기를 할 때 제대로 목적의식을 갖고 심사숙고해서 하라. 그전 같으면 보지 못했을 냄새, 질감, 색깔, 모양 같은 것들을 지금 하는 일에서 찾아라. 6. 일의 진척도에 따라 자신에게 보상하라.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자신에게 어떤 보상을 할지 생각하라. 이는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동력을 마련하는 것이다. 어떤 작업은 잠깐 쉬거나 커피를 한 잔 마시는 것으로 충분하다. 좀 더 힘든 작업을 할 때는 일을 마친 뒤에 영화를 보러 가거나 친구들과 여행을 가거나 물건을 사는 식으로 좀 더 즐기며 보상할 수도 있다. 7. 아직 지쳐 있는가? 의지력이 근육과 닮은 또 다른 점은 힘이 고갈됐을 때 약간의 단 것으로 생기를 돋을 수 있다는 점이다. 초콜릿이나 과일 한 조각을 먹으면 의지력을 재가동시킬 수 있다. 의지력을 이용할 때 이 점을 잘 인식하라. 의지력을 성공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숙고할 때마다 다시 긍정적으로 사고하게 된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가능성을 끌어올리는 마법, 뭘 해도 되는 사람을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